저는 대전에서 약사생물사에 있고 풍수를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풍수, 그리고 좋은 풍수는 좋은 풍수, 이렇게 나눠서 풍수를 통해 최대한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논하고 정확한 풍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와서 실제 이 방법책,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사저는 너무 흉이 강하거든요. 이것은 풍수학적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겨울풍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풍이 들어오게 되는 그 주 원인,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오셔야 되는가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새로 이사 오시는 분한테 저도 좋은 말 해드리고 싶어요. 저쪽은 이제 괜찮은데 저쪽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가 가장 기본이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너무 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여기가 원래 뭔 자리인 줄 아세요? 여기가 논이었어요. 예, 논이었어. 2008년까지 여기가 논이었고, 심지어는 여기 저수지가 있어요. 요 소나무 있죠? 요 너머가 저수지인데 동부지예요, 여기가. 그러면 저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의 형태를 보면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에 있어요. 대통령님 길을 봐서는 다 물리칠 수 있다. 쌍용리 자체가 원래 천의 흉당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흉당인데 2008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여기가 빈곤했고 가난했던 동네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셌을 때는 이런 천의 흉당도 명당기가 흐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체가 보면 쉬운 얘기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까였어요. 쉬운 얘기로 배반자들에 의해서 까였어요. 까인 상태에서는 지금 힘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2008년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를 갖다 놔도, 흉당에 갖다 놔도 그걸 다 이길 정도로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옥고에서 5년 동안 옥을 치르면서 이미 몸 자체가 다 소진이 됐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를 살린다는 이유 하나로 이번 선거 있죠, 개판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가 되는 게 나을까요? 윤석열이가 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저도 말씀드려요. 이재명이가 돼도 나라 망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되면 운이 하도 좋은 사람이라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내년 4년 동안은 운이 좋아요. 왜? 경제가 바닥이었던 나라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온다고 윤석열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IMF 때 우리가 폭삭 망했죠. 그런데 조금만 버텼더니 올라왔죠. 이건 경제가 바닥쳤을 때 올라오는 반응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가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받게 되면 윤석열이는 박근혜 탄핵자들을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는 이번에 선거할 때 엄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걸지를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만 걸고 들어왔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는 김종인도 깎고 독자적으로 정치를 만들어낸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에 도덕성이요. 우리가 2022년 3월 달에 선거했던 거 있죠. 이건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개똥이요. 왜 개똥이라고 보냐면, 대통령 대선은 안 되는 자들이 다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각 언론사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편파적인 방송을 통해서, 쉬운 얘기로 우리 공화당 자체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 절단해버렸어요. 모든 국민들 자체가 조원진이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렇게 언론이 다 막고 하고 일부 애국 유튜버들만이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에요. 왜 언론이 그러냐 하면, 이재명이 패거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 탄핵 세력들하고 걔들이 처음부터 박근혜도 탄핵시킬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만 없으면 저거 세상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친박들 다 도망갔을 때 조원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첫째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공화당이 안 나오게 됐던 주 원인은 이재명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자체가 국민의 힘 자체가 우리 공화당이 뜨게 되면
선거 투표율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박근혜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친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탄핵자들 있죠. 국회의원 탄핵자들을 명분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이번에 완전히 깨지면 탄핵자들 자체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는 다시 뜨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이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 5년 동안은 힘에 버거워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도 이미 끝났다고 봐요, 저는. 왜 끝나냐면 명분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의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사면에다가 애국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자체가 그 명분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윤석열이를 찍음으로써 합리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바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살 방법이 사면 초과예요.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최고의 배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자체를 차지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힘으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으로 안 오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은 사면이 돼요. 대통령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거예요. 왜? 안 오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권 교체만 한다고 했지, 막상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죽여버렸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또 하나가 또 남았어요. 이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화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세상을 내다보는 자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판을 아예 짜버려요. 짜서 현재 우리 공화당은 명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셔야지만 1차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운이 좋아갖고 그렇게 이제 경제는 살겠다. 아니, 제가 사주를 다 확인했는데 윤석열이 사주가 A급이요. 최고 좋은 사주요. 그래서 이미 저희 신도들한테는 윤석열이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덕성이 없는 자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도덕놈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도둑질할 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2022년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연도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바른 자가 갑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옳지 못한 자가 갑옷을 입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완전히 개판 만들어놔서 돈이 없이요, 의료보험 다 날린 거 아시죠? 의료보험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의료보험료를 다 나눠준겨. 결국은 우리 자국민은 3억 정도가 병원비가 나오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심지어는 1천만 원을 내게끔 만들어놨어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실제 뉴스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다 거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왜냐하면 제가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원래 202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했으면 전 세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일을 엄청 줘요. 그런데 윤석열이한테는 일을 많이 안 줘요. 이미 다 깔아놔서 줄 게 없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한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양과 음이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린다, 이걸 다 보고 얘기해요. 앞으로 2035년까지는 나라는 개판이 돼요. 왜 2035년까지 망하게 돼 있냐면 바로 이게 김영삼이가 만든 고려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김영삼 자체 때문에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아시지만 김무성 누구 거예요? 노무현 실제적으로 누구 거예요? 이 나라가 망치는 그 시발점은 바로 그 뿌리 모태가 김영삼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깊이까지 알고 앞으로 미래까지 가게 되면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은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그런데 5년 후에 보자 이거죠. 왜? 도덕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거만하죠. 또 공부한 자를 대통령 시키지 말라 아세요? 학자를 대통령 시키지 말라 아세요? 학자들 때문에 조선도 망하고 백제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구려도 망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해서 나라를 안 망치지만 기득권자들, 학자들, 이론가들이 다 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바른 나라, 바른 정치,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입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저한테 구하세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세상은 바로 서게 됩니다.